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2일 토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의 증시 브리핑을 따로 다음 영상에 다시 올려드릴 것이지만 지금 최악의 한 주였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도 투자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때 상당히 낙폭이 컸었죠. 급락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이번 주 월요일은 쉬었어요. 화, 수, 목, 금 4일 동안에 최대 하락폭이었습니다. 일단 이 브리핑은 다음 영상으로 하고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댓글과 함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가즈아님, 1년 넘게 오르는 것만 지켜보며 동참 못해 아쉬웠는데 요즘은 열심히 매수하며 주식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야, 이분 대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1년 노는 거 오르는 것만 지켜보셨어요. 대부분 사람의 심리가 작년 같은 경우 2021년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사상 최고치 경신을 많이 한 해였어요. 30몇 년 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S&P 500이 무려 70번이나 최고치 경신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사고 싶어서 정말 누구든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돈이 있으면 그 누구든지 다 달라붙어요. 그런데 가즈아님 정말 이름 그대로 이제부터 가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앞으로 분명히 나스닥이나 S&P 500이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다 매도하세요. 그 다음에 가즈아님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러다가 요즘처럼 하락 구간에 매수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이분 참 대단합니다. 자, 또 한 분. 이분의 이 댓글 내용 때문에 제가 책의 한 내용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즐거운 나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투자를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타이거 S&P 500 14,000원, 13,800원대 정도의 초반부터 꾸준히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오늘 13,400원대로 마감했는데요. 이럴 때 기존 매수분 모두 매도하고 바로 매도한 물량만큼 13,400원대로 다시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13,400원대로 다시 매수할 수 있어요? 아니면 계속 내려가도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또 예를 들어 12,000원 정도까지 떨어져도 매도 말고 하던 대로 분할 매수 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가 처음이라 조금 질문이 유치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아니에요. 유치한 질문이 아니에요. 초보 되시는 분들은 다들 그거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딱 두 가지예요. 내가 매도를 할 때는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 기간에 더 싸게 다시 재매수할 수 있다면 성공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매도를 해야죠. 10,000원짜리 주식이 15% 떨어져서 8,500원으로 됐어요. 15% 떨어졌어요. 그럼 매도하고 7,000원 30% 떨어져서 7,000원에 다시 재매수했어요. 정말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매도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매도를 하고 더 밑으로 떨어진 가격으로 재매수할 수 있다 생각하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자신 없으세요? 그러면 참으세요. 꾸준히 들고 가세요. 그거예요. 자, 제가 2020년 재작년 때부터 몇 번 소개를 했던 책이에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도 계세요. 또 자녀분들께 권해도 좋은 책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라는 책이에요. 제가 몇 번 소개했죠. 이 저자는 중국의 우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명한 자연 언어 처리 및 인공지능 전문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 중국 칭화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초창기 핵심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공학 박사가 사랑하는 딸에게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던 내용을 책으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또 본인이 읽어도 좋다고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그 중에 엑기스만 다자면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이 책 읽어보신 분들, 책이라는 게 만약에 이 책 다 읽었어요. 그래요? 다 읽었다고 다 이어갈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책 다 읽었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럴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책이라는 게 한번 읽었다고 그 책 내용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게 알게 모르게 내 머리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그게 점점 나의 내공으로 지금 쌓이는 거죠. 그게. 자, 이 책의 151페이지부터 제가 중요한 것만 투자에 대한 조언이에요. 아버지가 이 공학 박사 또 벤처 투자 업도 했던 사람이에요. 투자에 대한 조언, 딸에게. 남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에게 하는 거니 얼마나 진실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쭉 읽다 보면 결국에는 제가 다 드린 말씀 똑같은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책 마음대로 읽어보세요. 정말 도움되지. 그런데 그 많은 책들 읽어보죠. 다 제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이 책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방학 때 인턴으로 일하면서 번 돈을 투자하고 싶다는 내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해주고 싶구나. 아빠는 너의 그런 생각을 응원해.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묶어 놓으면 결국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게 돼. 하지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하고 나왔습니다. 첫째, 절대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다시 말해, 자신의 감각이 인덱스 펀드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S&P 500이죠. 그거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들도 대부분 자신이 관리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시장 지수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해. 하지만 현실은 매년 70%의 펀드가 S&P 500 지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최근 5년에서 10년 동안 80%의 펀드가 시장 지수보다 낮게 나타났었다. 무슨 말입니까? 설명드렸죠? 아무리 유능한 펀드 매니저도 S&P 500 지수를 못 따라가요. 그 얘기를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왜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뛰어넘지 못하는지에 관해서는 스스로 분석해 보기를 바란다. 한 가지만 알려주면 시장을 뛰어넘으려는 사람은 시장에 있는 다른 투자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에 도전하는 거야. 다시 말해 미시 경제학의 기본 원칙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므로 90%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투자는 S&P 500 지수를 대량 매수하는 거야. 이것은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도 인정한 투자 원칙이란다. 워런 버핏은 자신의 유산의 대부분을 S&P 500 지수를 사는 데 쓰라고 명시해 놓았어. 그가 얼마나 이 지수를 신뢰하는지 알 수 있겠지. 둘째,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 주식시장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갑작스럽게 폭락할 때도 있단다. 요즘 그렇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주식은 여전히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야. 그래서 네가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말했을 때 적극적으로 동의한 거란다. 셋째,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하기도 하지만 개별 주식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 그동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의 수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어. 때때로 큰 기복이 있긴 해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넷째, 시간은 내 편이지만 시기는 그렇지 않아. 내가 너에게도 여러 번 말했듯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내야.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면 인내심 빼면 안 돼요. 인내심 빼면 시체. 내가 너에게도 여러 번 말했듯이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내야. 인내는 투자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 과거 45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대략 7% 정도였으니 자산은 대략 20배 정도로 증가했을 거야. 현명한 투자자는 주식시장에 꾸준히 투자하지. 최저가와 최고가 투자를 노리지 않아. 그러니 나쁜 운을 피해가려면 시간을 좋은 친구로 삼고 꾸준히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단다. 자, 정액 적립식 어제 설명드렸죠. 정기 적립식 투자는 일정 기간마다 주식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ETF를 고정된 금액만큼 사는 거야. 주가가 상승하면 고정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의 양이 줄어들고 주가가 하락하면 살 수 있는 양이 늘어나게 된단다. 주가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다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가격이 더 떨어질까 봐 쉽게 구매하지 못해. 항상 말씀드린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주식 투자 방법 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바보라 생각하고 가격이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는 거야.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 또 뭐 있나?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내게 하고 싶은 말은 주식을 사고 나서는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매수하기 전에 가격의 등락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또 하나, 나는 이거 3년 동안 묻어둘 수 있어. 그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에 다 나와요. 그래서 책 읽기 싫어요? 책 읽을 시간 없어요? 괜찮아요. 제 영상만 보시면 책 읽은 효과 나온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내게 하고 싶은 말은 주식을 사고 나서는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야. 주식시장은 매년 10% 정도 상승하거나 5%가량 하락한단다. 이러한 등락폭은 하루 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주식시장에서 매일 2, 3% 정도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이야. 어떤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자신이 마치 주식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해졌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주식 투자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란다. 아버지가 딸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다 설명한 거 아닙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마치 주식의 신? 내가 주식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의기소침해져요. 걱정, 근심, 공포. 또 남을 비난하고 남 핑계대고 결국에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은 주식 투자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란다.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일단 주식을 사고 나면 주가의 등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이것이 아빠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야.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빠로부터. 중요한 거 다 읽었어요. 자, 생각해 보셨죠? 이 책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단타치기 위해서 뭐 차트를 보고 뭐 여기 뭐 이 점에서 팔고 여기서 사고 뭐 이런 단타 그런 거 말고 그거는 도박으로 접근하는 거고 올바른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강조를 한 것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하네 똑같은 얘기하네 당연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제가 책도 얘기 들었죠. 아무리 좋은 책도 한 권 다 읽었어요. 그거 기억나요? 기억 못해요. 그러한 책을 반복적으로 이 책 저 책 계속 읽어야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은 했던 얘기 또 하네.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딱 한 번만 하고 지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했던 얘기 핵심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머리에 쌓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런데 이 아빠가 정말 자기 자식, 누구든지 뭐,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자식, 그쵸? 내 자식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저보다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남들보다 많이 읽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많은 책들에 다 하나같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댓글 소개해 준 것처럼 지금 팔고 싼 가격에 사면 돼요? 당연히 되죠.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파는 이유가 뭐 주식을 떠난다면 당연히 팔고 떠나면 돼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왜 샀어요? 손해보고 팔아버릴 거. 당연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주식을 파는 이유가 내가 지금 매도한 가격보다 더 싸게 잡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매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가만히 두고 있다가 떨어졌다고 아이고 팔아버릴 걸. 그거 왜 미리 안 팔았어요? 결과가 지금 떨어졌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이 없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하는 얘기가 시장의 가격에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바보다 생각하고 시장의 가격이 비싸든 싸든 매달 꾸준히 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래요? 더 싸게 잡을 수 있으면 다 파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가가 하락했어요. 얼마나 싸? 이럴 때도 꾸준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다 보면 평균 매수가가 낮아지는 거고 평균 매입 가격이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낮은 가격에 많이 샀으니까 그때 주가의 이 수익률, 수익이 상당히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은 좋은 책 읽을수록 좋죠. 근데 책 읽을 시간도 없고 또 눈도 침침해지고 장년층 분들도 계시죠? 제가 했던 얘기 다 책에 나와 있는 엑기스들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지 안 할지, 살지 팔지, 얼마를 투자할지, 몇 년을 가져갈지 이런 것들 다 또 거기다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한 것을 제가 앞에서 리드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서포트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 결과 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권투를 빕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꾸준히 주가 신경 쓰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